비가 내리던 그날 밤 8살 민호는 어머니가 문 앞에 작은 가방 하나를 놓고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엄마는 잠깐 일하러 가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다.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는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와 여자란 원래 그런 거다라며 중얼거렸다. 민호는 시골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졌다. 논밭 냄새와 개구리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글공부나 열심히 해라며 낡은 연필을 건네주었다. 학교에서는 낡은 옷과 도시락 없는 점심시간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거지 민호, 엄마 없는 애라는 말들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하지만 국어 시간만큼은 달랐다. 선생님은 민호의 작문을 읽으며 이 아이는 마음을 글로 잘 표현하네요 라고 칭찬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일기장에 썼다.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드러내는 글을 쓰겠다.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 그때부터 기자라는 꿈이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다. 20살이 넘어 서울로 올라온 민호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신문사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고 밤에는 강의실에서 졸음과 싸웠다. 졸업 후 지방 일간지에 입사한 그는 마침내 기자가 되었다. 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명함을 건넬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는 남들이 기피하는 현장 취재를 자청했다. 공장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강제 철거, 관료들의 특혜 의혹까지 파고들었다. 너무 날카롭게 굴지 마라. 적당히 하는 것도 필요해. 부장의 충고였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을 절반만 쓸 수는 없었다. 동료들은 민호 때문에 우리까지 찍히면 어떡하냐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의 기사는 주목받았다. 시민들로부터 제보 전화가 걸려왔고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이들이 그를 찾았다. 기자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는 자신의 길이 옳다고 확신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지방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수십억 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편집회의에서 부장이 발표했다. 민호는 즉시 손을 들었다. 제가 취재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민호는 며칠 동안 관련 업체들을 쫓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했다. 건설사, 하청업체, 공무원들 사이에 복잡한 거래 관계가 서서히 드러났다. 불법 자금이 오가는 통장 사본,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 고급 술집 영수증들이 증거로 쌓여갔다. 그런데 피의자 명단을 정리하던 중 민호의 손이 멈췄다. 이정수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본명이었다. 민호는 급하게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봤다. 하청업체 정수건설 대표 뇌물수수 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까지.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회사 등록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곳은 아버지가 사는 동네였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민호는 밤새 고민했다. 기자로서는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하지만 아들로서는 아버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기자가 된 것을 후회했다. 며칠 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호야, 나야. 엄마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호는 말을 잃었다. 20년 만에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다. 주름진 손으로 커피잔을 쥐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버지가 도박빚에 시달리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나도 살고 싶었어. 20년 만에 나타나서 변명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함께. 그때 민호의 휴대폰에 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왔다. 아들아, 신문에 내 얘기 나온다는데 사실이냐? 나는 결백하다. 가족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한 일들이야. 민호는 머리를 감쌌다. 어머니는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말 중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기자로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자신이 가족 앞에서는 혼란스러운 아들일 뿐이었다. 기사 마감까지 2시간이 남았다. 민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빈 화면을 바라봤다.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떨렸다. 아버지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증언자들의 말이 모두 일치했다. 아버지는 분명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사를 쓰는 순간 이미 갈라진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다. 민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떠난 후 묵묵히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비록 서툴렀지만 밥을 차려주고 등록금을 마련해준 그 사람. 그런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고발해야 한다니. 하지만 기자 수첩을 넘기며 지금까지 취재한 모든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다.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언론, 진실을 외면한 기자들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자신이 아버지 때문에 진실을 묻는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었다. 오전 2시, 민호는 마침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방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의 전말을 추적한 결과 건설업계와 공무원들 간의 유착 관계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 아버지는 검찰에 소환되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냐며 오열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 텅 빈 사무실에서 민호는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책임에 대하여.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독했지만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다.